안녕,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대수 파트의 문을 열어볼 거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거나 엄청나게 빠른 세계가 존재해. 대수는 바로 그런 인간의 감각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줄 거야.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아주 작은 숫자를 머리에 얹고 다니는 녀석, 바로 지수야. 지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데서 시작해. 체스를 처음 만든 현자가 왕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 첫 칸엔 쌀알 1개, 다음 칸엔 2개, 그 다음 칸엔 4개. 이렇게 이전 칸에 2배씩 64칸을 채워달라고. 왕은 코웃음을 쳤어. 하지만 마지막 칸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쌀알은 지구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양이었어. 인간의 뇌는 이렇게 거듭해서 곱해지는 폭발적인 진화를 상상하지 못하거든. 수학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거리를 계산해야 하는데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쓰다가 지치는 거야. 이 귀찮음을 해결하려고 수학자들이 조금씩 기여했어. 15세기 프랑스의 니콜라 슈케. 지수 표기를 처음 시도한 사람이야. 3의 제곱을 쓰고 싶으면 점 3.2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 지수를 위에 얹는 게 아니라 점으로 구분해서 옆에 나란히 쓰는 방식이었어. 근데 슈케의 책은 출판이 안 됐어. 필사본으로만 남아서 당시엔 거의 알려지지 못했어. 16세기 네덜란드의 시몬 스테비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풀어나갔어. 숫자 뒤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지수를 넣는 거야. 2 세제곱이면 2, 3 이런 식으로. 슈케보다 한 발 더 나아갔지만 아직 지금 우리가 쓰는 형태는 아니었어. 그리고 1637년 르네 데카르트가 완성했어. 주인공 숫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지수를 얹는 방식.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형태야. 이렇게 쓰니까 종이와 잉크도 아끼고 눈에도 잘 들어와. 결국 지수 표기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었던 셈이야. 사실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 지수의 조상을 만났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뭘 배웠지? 곱하기 2를 5번 더한 걸 2 곱하기 5라고 줄여쓰기로 약속한 거야. 곱하기는 더하기의 반복을 줄인 마법이었어. 중학교에 올라가면 한 단계 더 진화해. 이번엔 2를 계속 곱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걸 매번 쓰려니 또 귀찮잖아. 그래서 이 위에 조그맣게 5를 얹어서 2의 5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어. 곱하기가 옆으로 커지는 마법이라면 지수는 위로 쌓아 올리는 마법인 셈이야. 지수를 보면서 단순히 숫자가 크다고만 생각하면 놓치는 게 있어. 지수의 진짜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몇 번을 거듭해서 곱했는가라는 횟수와 속도야. 오른쪽 위에 붙은 작은 숫자가 일씩 커질 때마다 전체 숫자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져. 종이를 딱 50번 반으로 접으면 그 두께가 얼마가 될 것 같아? 지구에서 태양까지 닿고도 남아. 숫자 51가 우주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압축하고 있는 거야. 지수 표기가 생기고 나서 수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지수로 계산하기 시작했어. 여기엔 여러 수학자들의 공로가 깃들어 있지. 첫 번째 주인공은 14세기 프랑스의 니콜 오렘이야. 오렘은 지수 법칙과 관련된 비율 규칙을 처음으로 글로 증명했어. 분수지수랑 무리수지수 개념도 처음 논의한 사람이야. 당시엔 지수 기호 자체가 없었어. 이 규칙을 전부 글자로만 풀어서 증명했거든. 기호도 없이 말로만. 대단한 집념이지? 두 번째 주인공은 16세기 독일의 미하엘 슈티펠이야. 슈티펠은 exponent, 그러니까 지수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야. 그리고 Q의 m제곱 곱하기 Q의 n제곱은 Q의 m 더하기 n제곱.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한다는 규칙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어. 세 번째 주인공은 17세기 영국의 존 월리스야. 그 전까지 지수는 몇 번 곱했는가로만 생각했어.
2의 세제곱은 이해해도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나 2의 2분의 1 제곱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하지는 못했어. 월리스는 거기에 음수와 분수도 들어갈 수 있게 계산의 길을 뚫어버렸어. 덕분에 거듭 제곱근도 지수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어. 네 번째 주인공은 17세기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야. 뉴턴은 월리스의 작업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나아갔어. 이항정리,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하는 공식 있잖아. 그 전까지는 n이 자연수일 때만 됐거든. 뉴턴은 n이 분수나 음수일 때도 된다는 걸 보여줬어. 지수가 자연수 밖으로 완전히 나간 거야. 그럼 이 지수가 우리 일상과 첨단 과학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용량을 봐. 64GB, 128GB, 256GB, 전부 2의 거듭 제곱이야. 데이터 공간을 늘리는데 지수만큼 딱 맞는 도구가 없거든.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퍼지는 속도도 지수의 법칙을 따라가. 처음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초반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금방 차원이 달라져. 핵분열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연쇄적으로 퍼져나가.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원리가 지수야. 우주의 나이나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도 지수가 없으면 천문학자들은 평생 0만 받아 적다가 은퇴해야 했을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크기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우주까지. 지수가 그걸 측정하는 자야. 만약 우리가 어제보다 딱 1%만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오늘의 날을 1.01이라고 두는 거야. 겨우 1%니까 티도 안 나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이 1%의 노력이 지수가 되어서 365일 동안 거듭 제곱으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 1.01에 365제곱을 계산하면 그 결과는 약 37.8이야. 1년 뒤에 나는 지금보다 37배나 성장해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은 내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거듭해 나간다면 지수의 법칙처럼 어느 순간 상상도 못할 폭발적인 성장과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네 안에는 이미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지수의 힘이 압축되어 있어. 지수는 단순히 숫자를 작게 쓰는 공식이 아니야. 인간의 상상력을 우주 끝까지 확장해주는 언어이자 매일 쌓여가는 우리 노력의 힘이야. 다음 시간에는 이 어마어마한 지수의 폭발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아무리 큰 숫자도 단숨에 손에 쏙 들어오게 줄여버리는 마법의 돋보기, 로그 이야기로 돌아올게. 우주의 나이와 별들의 거리 영을 적다 지쳐버린 수학자들 슈케 스텝인 데카르트의 상상력 숫자 위에 작은 마법 지수를 올렸지 더하기를 줄이면 곱하기가 돼 곱하기를 쌓으면 위로 레벨업 지수 인간의 한계를 깨부수는 마법 단 50번의 터치로 태양까지 다 거대한 우주를 한 손에 담는 자 올렘 슈티펠 월리스와 뉴턴 스마트폰 용량도 바이러스 증식도 알고 보면 모두 다 거듭 제곱 법칙 처음엔 작아도 눈에 안 보여도 지수 위에 올라타면 우주로 스케일업 만약 우리가 어제보다 딱 1% 매일매일 조금씩 많아진다면 1년 뒤 우리는 무려 37배 네 안에 숨겨진 우주를 믿어봐 포기